수업을 마치고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조명이 하나가 나가버리고 새로운 조명과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자, 질문 먼저 남겨주시고요. 질문 남겨주시고, 자, 준비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쿠.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요. 수영, 네. 오늘 하이엘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 타이밍 파트 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엘보 안 되는 원인이랑, 그 다음에 하이엘보가, 하이엘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 겁니다. 네, 하이엘보, 죄송해요. 하이엘보 되세요, 하이엘보. 이 하이엘보. 하이엘보가 왜 안 되는지 조금 명쾌한 해답을 오늘 조금 내놔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네. 단거리, 네. 질문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이엘보. 네. 하나씩 할게요. 일요일 강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연습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단거리 영법 시 하이엘보 캐치 후 롤링 타임이 궁금합니다. 장거리 같은 경우, 장거리인가요? 단거리인가요? 단거리죠, 단거리. 단거리에서는 롤링을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롤링을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고, 하이엘보 할 때, 하이엘보 이제 잡잖아요. 이제 잡잖아요. 그럼 잡으면은, 하이볼 잡았죠? 하이볼 잡기 전에 캐치가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설명할 때. 캐치 들어가고, 손목이 펴지면서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들어가면서 이 팔과 이 팔이 스트레이트 함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화면이 안 나오니까 벤트 함으로 할게요. 벤트 함으로 해서 여기서 넘어가면서 쭉 교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잡아서 하이볼 캐치 잡죠. 하이볼 캐치 잡은 다음에 하이볼 캐치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 몸이 이제 피니시 동작하기 전까지 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팔이 펴지면서 로테이션이 들어가요. 잡고 넘겨서 로테이션 들어가면서 팔이 쫙 몸에 붙고 펴주신.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이랑 뭐 캐치, 풀, 킥 같은 게 잘 맞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롤링 타이밍은 확실히 잡는다. 마지막 피니시 동작 할 때 슉. 로테이션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확 돌려주신. 항상 머리는 대고 보면 돼. 그래서 괴리감이 생기면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식보다는 하나씩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잡는 거. 안 될 때 뭐부터 잡아야 되는지. 그거 잡히면 그 다음 거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하이엘보는 어깨 관절 로테이션과
경기가 있나요? 어깨관절 로테이션이라. 어깨관절을 어떤 걸 어깨관절이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여기가 어깨관절이라. 뭐 관절 어깨관절이다 보니 이 팔관절이거든요. 팔관절. 이 어깨 여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얘는 팔뼈예요. 팔뼈. 아마 이게 위팔 회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관절은 어깨관절이라고 할 수 없고 어깨뼈가 있죠. 이렇게 어깨뼈가 뭐예요? 날개뼈가 어깨뼈예요. 여기서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앞에 쇄골이랑 앞뒤로 몰려가지고 팔이 딱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엘보 같은 경우는 이 어깨관절보다는 이 측면, 이 등, 흉추라고 해야 되죠. 여기만큼 이 흉추 가동성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흉추 가동성이 떨어지면 어깨관절이 불안정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팔이 옆으로 새 나가요. 그리고 이 하이엘보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거 이제 하이엘보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네. 네, 연습해 주세요. 네. 그죠, 어깨. 이 위팔 회전이랑 관련이 있긴 한데요. 흉추 가동성, 위팔 회전. 그래서 물을 잡을 때 너무 가까워서. 자, 물을 잡을 때 여기서 이게 잡잖아요, 그렇죠? 잡을 때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팔을 최대한 멀리 뻗으려고 하는데 이 흉추 가동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흉추 가동성이 이 상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오, 배 나왔네. 흉추 늘어나는 건데 흉추 이제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흉추 가동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광배근을 살짝 놔가지고요. 날개뼈를 치켜 올려요. 이렇게 목에 붙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승모근이 쫙 당기죠. 승모근이 쫙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승모근이 쫙 당기면 얘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승모근이 당기고 광배근 놓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옆으로. 그래서 수영 이제 제가 찍어준 그 드론뷰 위에서 보는 거 영상 이제 분석 제가 보내드렸는데 손이 이렇게 넘어가면 팔을 너무 멀리 뻗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흉추 가동성 그 범위 이상으로 뻗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흉추가 뻑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뻣뻣하고 지금 바닥은 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물에서는 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힙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팔꿈치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잡다 보면은 얘가 다시 몸이 이렇게 밖으로 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밀면서 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떨어져요. 얘가 또 이렇게 들어가. 또 팔 이렇게 밖으로 밀다가 잡으니까 얘가 또 팔꿈치 꺾고 내려가. 이렇게 계속 받게 되는. 그래서 얘가 너무 멀리 뻗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흉추 가동성 얘보다 더 멀어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승모근을 갖다가 딱 당겼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얘는 물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불안정하니까 광배근이 못 당기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광배근 다시 집어넣고 여기서 갑자기 캐치 동작을 하려니까 여기는 이미 강한 힘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돌려요. 어깨가 빠져요. 당겨준 상태에서 그냥 못 돌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까지 와요. 그럼 옆에서 보면 이 자세 나오죠. 여기서 갑자기 쭉 밀어요. 근데 이렇게 못 밀어요. 왜냐면 얘가 나올 타이밍인데 이 펴져가지고 돌아가서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여기서 도는 와중에 다시 피니까 되면 회전을 막아요. 이거 다시 물을 밀든가. 그래서 회전 막고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팔이 이렇게 중간에서 빠지게 되고요. 정면에서 보면 팔이 빠지면서 얘를 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더 멀리 뻗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팡 치면서 손바닥이 물을 빵 때려요.
수면을 때려요. 그러면서 거품이 팍 발생하죠. 근데 얘를 또 빨리 한다고 훅 당겨요.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훅 당겨요. 그럼 거품이 쫙 묻어가지고 막 물을 분산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이알버 캐치를 잘 하려면 이 위팔 회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각도, 이 너무 멀리 가는 각도를 조금 그 거리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입술을 조금 적게 가져가 주시고 흉추 가동성에 맞춰서 좀 짧은 느낌이 날까요? 짧은 느낌 가서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이 하이알버 자세가 나올 거예요. 얘는 이제 회전시킨다기보다는 이 팔꿈치를 접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치 동작이거든요, 하이알버가. 이것만 되면 나머지 그냥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밀어줄 때 팔로 밀면 얘가 빠지면서 옆에서 봤을 때 팔로 밀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고정시켜준 다음에 이 몸에 있는 근육으로 당겨주시는. 그래서 이 흉추 가동성이 있어야 이 당기는 거. 여기서부터 하이알버 캐치 잡고 당겨서 마지막에 쭉 미는 거. 이 제일 강한 힘이 필요한 구간에 몸통에 있는 큰 근육, 여기 조그만 근육 말고 몸통에 있는 큰 근육으로 물을 잡아서 당길 수가 있게 돼요. 얘 회전도 중요하지만 얘 회전보다는 얘가 얼마만큼 이 강한 힘 있죠, 강한 힘을 어깨가 버틸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자, 여기까지 설명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당을 보충하고 있겠습니다. 단거리 영법. 단거리랑 장거리는 아예 별개의 영법이고요. 엔트리와 다이너스 캐치 구간까지 힘을 빼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이 제일 힘이 들어가긴 해요. 이 회전을 같이 그 물이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 물이 무거운 느낌, 물을 잡았잖아요. 그걸 몸에 회전으로 해가지고 물을 잡혔어요.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바로 당겨줄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버티는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팔이 빠지거나 할 거예요. 그것도 다 이제 흉추 가동성이나 이쪽 몸에 근육이 좀 부족하면 되는데요. 뭐가 부족하냐면 이 복직근 말고 복사근의 힘이랑 광배근 힘이 부족하면 이 당기는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팔이 무거우니까 흘리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어깨에 긴장을 많이 하거나. 그 장거리 같은 경우는 쭉 민 다음에 잡고 얘가 들어오는 힘으로 쓱 바꿔주세요. 롤링이 들어가면서. 근데 단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담을 잡고 넘어가듯이 훅 넘어가야 돼요. 훅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힘 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힘으로 강하게 갔을 때 이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지상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거리보다. 그래서 다운 스윕. 단거리는 다운 스윕이랑 캐치랑 동시에 진행되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입수 동작하죠. 입수에서 들어가면서 이미 캐치가 들어가요. 바로 캐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빠르게보다는. 저희 일요일 훈련에서는 일단 피치수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근력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빨리 돌아가는 팔이 안정이 되면서 정확하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거거든요. 가볍게 돌아가 보이는 거는 이 강한 힘이 발생했을 때. 잠시만요. 연설이
강한 힘이 여기서 이렇게 잡아볼게. 이 강한 힘이 무거운 거 있잖아. 이 강한 힘이 발생했을 때 이 몸이 쭉 당길 수 있는 힘, 밀리지 않게 당길 수 있는 이 버티는 힘을 키워주셔야 되거든요. 얘가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단거리 선수들은 얘가 여기 몸에 힘이 좋기 때문에 몸도 되게 크잖아요. 단거리 선수 근육도 많고 그 힘으로 쭉 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라이브에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 스트레칭 코드로 내가 움직이면서 하는 그 훈련법이에요. 여기서 저항을 세게 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걸 버티면서 앞으로 걸었다가 다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냥 서 있으면 여기 좀 약하잖아요.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에서 제일 약해요, 고무줄이. 그리고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구간에서 저항이 제일 많이 세져요. 그러고도 수영을 계속 이 구간이 아니고 여기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예 세게 빡 잡아놔가지고요. 쭉 해서 광배근이랑 쭉 써주고 이 버티는 힘, 이 팔이 버티는 힘을 키워주면서 앞으로 갔다가 이 버티면서 하이를 버티면서 바꿔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단거리 하이엘보 캐치 할 때 팔이 좀 가볍게 돌아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엔트리 후 장거리는 이렇게 해서 쓱 한 다음에 이런 느낌이에요. 단거리는 여기서 팡 그래서 바로 가요. 그래서 약간 팔이 펴져 있는 것처럼 팔이 약간 펴져서 가요. 그 강하게 못 당기고 이 물을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쓱 쓸면서 올라가요. 드레셀 같은 경우 보면 막 손이 막 포락포락 거리잖아요. 그게 힘이 빠진 게 아니고 힘이 센데 물 저항이 많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힘 때문에. 힘 빼면 이렇게 뒤로 뒤집히거든요. 힘을 딱 주고 하는데 얘가 물이 너무 저항이 세고 힘이 세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벼워 보이는 거는 팔이 가볍게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는 힘이 세니까 힘으로 당길 수 있어서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밀어내는 건 단거리는 안 중요하고 앞에서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얘는 추진력이 거의 없어요. 단거리에선 여기 이 구간이 제일 빨라요. 하이엘보부터 여기까지. 여긴 추진력 별로 없어요. 얘는 오히려 그 리커버리 할 때 팍 가져오는 용도로 푹 이 정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단거리는. 장거리는 길게 밀어도 괜찮은데 스프린트는 끝까지 밀면 오히려 느려지고요. 속도도 별로 안 빨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기는 구간. 미는 거는 그냥 팔꿈치만 펴주는 정도도 충분해요. 하이버 필요하죠. 하이버 필요하죠. 얘는 이 레버인데 레버 지렛대. 지렛대가 길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렛대를 관절 하나 넣어서 좀 짧게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강하고 빠른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거리보다는 이 하이엘보가 조금 커요. 요즘 수영 보시면은 약간 크게 시작할 거예요. 일부러 얘는 접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강한 힘으로 당기다 보니까 얘가 이제 몸이 돌아가면 이게 딸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대시도 하이엘보가 필요하죠. 근데 장거리 하이엘보보다는 조금 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힘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 네.
이거 볼륨이 너무 낮죠? 잠시만요. 유튜브가 각도가 좀 큽니다. 마이크 어디 갔지? 마이크 그거 없네요. 좀 가까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 잘 안 들리다 그래가지고. 네, 스트레칭 코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폼롤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폼롤러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 폼롤러 긴 거. 얘로 스트레칭 코드 대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하고 타이밍 쪽 할 거예요. 발차기와 하혈부 중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단거리 기준에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자, 마이크 켰으니까 좀 잘 들리나요, 유튜브? 이 마이크가 있어요. 자, 발차기와 하이엘보 둘 다 중요해요. 단거리는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장거리에서의 발차기는 이 상체 하체를 띄워주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눌러차도 괜찮은데 단거리 같은 경우는 띄우는 걸로 모자라요.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트로크 간에 이 추진력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발차기가 밀어줘야 돼요. 발차기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발차기 굉장히 중요해요. 밀어주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 킥판을 세워가지고 물 저항을 쫙 불도저 킥 그런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킥이 중요하고, 이 단거리에서 하이엘보 안 되는 거는 이 팔을 너무 멀리 뻗으려 그러면 얘가 열리면서 하이엘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리치아웃 있죠. 리치아웃을 길게 넣으면 안 되고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짧게. 이 리치아웃을 짧게 줄여주는 훈련이 뭐냐면 바로 헤드업 수영이에요. 헤드업은 짧아야 되잖아요. 헤드업 할 때 막 이렇게 팔 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헤드업은 얘를 리치아웃을 길게 빼는 걸 좀 줄여주는 연습을 하는. 그래서 헤드업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인스타그램은 영어로 스임 코치 민우 치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좀 아직도 지직거리네요. 얘가 헤드업. 자, 잠시만요. 민우. 이 유튜브가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민우 제 거 인스타그램 어디죠? 아 그래요. 네. 헤드업은 그냥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길게 가는 이 습관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팔을 빨리 해주게 해주는 그 습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헤드업 자형식 로핑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목에 좀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요. 헤드업은 여기 한쪽 면을 쭉 늘려야 되는데 헤드업 할 때 쭉 늘리면은 이 승모근 목을 좀 삐끗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 걸릴 수도 있어요. 헤드업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무리를 띄어가는 것처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핑은 추천하지 않고요. 스트레이트함도 조금 목에 무리가 많이 가요. 이렇게 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90도 만들어 놓고 이거 리커버리가 아니에요. 얘는 헤드업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밑에서 이 제일 빠른 구간 잡는 연습. 그리고 팔 길이를 좀 짧게 만들어주는 연습.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얘로 이제 집에서 아니면은 어디선가도 하이엘보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팔이 엄청 긴 분 아닌 이상은 이거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캐치 동작 딱 잡혔다고 생각해 주시고 벽을 쫙 밀어주세요. 이 발로. 그 다음에 다리를 이제 버텨주시고 이 상태에서 계속 벽으로 계속 밀면서 앞으로 걸어가요. 천천히. 그래서 펴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 스트레칭 코드보다 더 광배가 꽉 서 있어요 여기. 그래서 쭉 해주시고 계속 벽을 밀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천천히 걸어서 와주시면 돼요. 이때 얘를 적당히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 골반은 계속 정면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체만 돌아가서 이렇게 만약에 얘가 벽이 여기 있으면 벽에 눌러고 있어요. 눌러놓고 벽에 눌러놓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죠. 이제 캐치 잡았죠. 여기서 그냥 캐치 동작에서 손목이 펴지면서 이렇게 오면 하얘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펴주시면은 이 폼롤러로 집에서 스트로크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병에 하고 싶다. 2개. 해주셔야 돼요. 저병은 굳이 2개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유형 하면은 이 팔 같이 돌아가면 같이 쓰면은 저병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평형도 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캐치 하이엘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쏙 빼주시면 평형이 돼요. 캐치 하이엘보 쏙 빼주시면 평형이 되죠. 근데 이 평형하실 때 얘를 밖으로 민 다음에 잡아 당기려고 하시면 얘가 팔꿈치가 100%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미는 게 아니고 바로 캐치를 해주면서 하이엘보로 넣어주시면 돼요. 밖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손 밖으로 했다가 이렇게 당겨지거든. 광배근을 써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져. 여기서 바로 하이엘보 해주신 다음에 당겨주셔야 평형할 때 팔이 제일 나와요. 자, 하다 보니까 하이엘보 먼저 했네요. 저 하이엘보 잡고 타이밍 잡으면 되니까. 자, 하이엘보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집에 애석하게도 폼롤러 긴 것도 없고 이 밴드 저항 밴드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없고 스트레칭 코드도 없다. 근데 있는데 걸 수가 없다.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뭐 식탁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집에서
이 폼롤러도 없고, 다시 보세요. 폼롤러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칭 코드도 없다 하실 경우에는 뭘로 하면 되냐면 집에는 식탁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식탁이 여기 방에 없으니까 마사지 베드입니다. 식탁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식탁 높이에 맞춰서 몸을 딱 숙여주시면 끝을 잡아요. 살짝만 하셔도 돼요. 해놓고 이제 손목이 꺾일 수 있게 잡아놓고 하이엘보 잡아요. 그 다음에 쭉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하이엘보 잡고 여기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쭉 펴주시면 돼요. 요거 해주시면 어우, 이 저항을 많이 안 넣어도 충분히 운동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추천하는 폼롤러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영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있죠. 이 베개 대용으로 쓰실 수 있죠. 잡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얘가 이 어깨가 좀 불안정하신 분들 얘가 옆으로 밀리거나 얘를 이렇게 팍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보면서 안전하게, 항상 안전하게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해서 등이 잘 잡혔나 보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내가 몸은 앞으로 가지만 발은 뒤로 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무슨 운동이 돼요? 물 땡기면서 자유형 발차기 운동이 같이 돼요. 버텨야 되니까, 뒤로 밀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번에 킥이랑 이 광배근 쓸 때, 광배근을 쓰면 다리가 이쪽으로 힘을 주는구나 하면서 머리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수영에 맞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왕 하나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일 효과가 적은 게 바로 이거 막 땡기는 뒤에를 열심히 하시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추진력이 제일 빠른 구간인 이쪽이 없어요. 추진력이 여기서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물을 다 놓치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힘이 없는데 마지막에 피니시는 엄청 강해요. 대부분. 네, 근데 질문 해주세요. 수영장에서요? 수영장에 혹시 계단 있나요? 하이엘보 운동 수영장에서 할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도 할 수 있죠. 수영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수영장 물속에 있죠. 계단 말고 물속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수심이 조금 있으면 좋아요. 잠수를 해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이제 이게 물이고 수영장 벽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바닥을 밀고 점프하면서 슉 매달려요. 이 데크에 매달렸다가 다시 가볍게 들어가고 슉 이렇게 하면 하이엘보 운동이 같이 돼요. 간단하죠. 그거 많이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면은 막 선수들 갑자기 수영하다가 벽에 매달려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렸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매달렸다가 그거 하이엘보 하는 그 운동이에요. 저병에도 좋고 자영에도 좋고 배영에도 좀 도움이 되고. 네.
그것도 많이 보이죠? 그거요. 스윙 벤치가 있으면 좋긴 한데, 스윙 벤치가 없는 수영장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칭 코드 하면서 롤링이나 호흡이요. 스트레칭 하면서 롤링이나 호흡이라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불편할 거예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롤링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이제 스트레칭 밴드 코드가 있으면 좋은데요. 얘가 지금 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좀 짧게 잡을게요. 여기서 잡았죠. 일단 잡았죠. 여기서 쭉 가면서 오른손으로 잡았으면은 오른손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 건배근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잡고 쭉 걸어가서 마지막에 다 핀 다음에 롤링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수영의 근육이랑 똑같아요. 돌리면서 피면 안 되고 핀 다음에 돌려주셔야 돼요. 그 운동을 해야 수영할 때가 이 로테이션, 강한 로테이션을 버티는 힘이 생겨요. 돌리고 뻗으면 맨 허리에 빠지는 이 연습만 돼요. 그래서 피고 돌려주셔야 돼요. 이 버티는 힘을 키워주셔야 돼요. 호흡은 스트레칭 코드 하면서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롤링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롤링 하면서 목을 딱 고정시켜서 같이 가면 호흡이기 때문에 롤링 연습해 주시면 돼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DM이 제가 지금 그 기기가 없어서 잠시만요. 지금 핸드폰 2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DM을 하려면 컴퓨터를 좀 킬게요. 켜지는 동안 이제 다음 것 시간에 타이밍, 수영과 타이밍. 한번 보죠. 자. 실은 이런 액상과당 형태로 당을 보충하시면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급할 때만 쓰세요. 네, 무슨 질문인가요?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세요. 왜 그렇게 생겼냐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입수킥과 출수킥 선수마다 다른데요. 펠프스 같은 경우는 출수킥도 되게 강하게 차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또 출수킥을 굉장히 약하게 차요. 네. 그거는 이제 몸 쓰는 방법에 따라 달려 있어요. 몸 쓰는 방법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입수킥을 좀 더 강하게 차고요. 출수킥은 차다가 빵 반동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좀 많이 쓰는 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근데 선수마다 다 달라요. 그건 정답은 없고 내 몸에 내 다리 길이, 상체, 가동성, 그 다음에 힘 쓰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해줘야 돼. 그게 제일 어려워. 그 코치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그 선수에게 맞는 영법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쉽지 않거든요.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 누군가요? 저도 아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몸 쓰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유형도 몸 쓰는 방법에 따라서 영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로핑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로핑이 안 맞고 어떤 사람은 손목을 이렇게 당기는데 올림픽에 대회 막 나가고 엄청 빠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 쓰는 방법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대신에 몸 쓰는 그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100% 활용을 해가지고 잘 쓰는 사람들이 수영이 빨라요. 몸이 틀어지건 뭐 머리가 들리든 박자가 좀 안 맞든. 그래서 나에게서 내 몸을 사용해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영법이 바로 나에게 맞는 영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수킥은 저로 치면은 출수킥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입수킥은 좀 세게 차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펠프스 영상 보시면 이 출수킥이 굉장히 강해요. 한번 이 슬로우 모션 찾아보시면 와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DM이 들어온 게 없네요. 잘 맞으면은 그렇게 계속 하셔도 돼요. 최병 입수킥 시 상체와 맞출 수 있는 타이밍. 오늘 타이밍 파트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타이밍 파트. 자, 타이밍. 얘는 그 상체랑 하체를 맞추려면요. 등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등에서.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그 영법 분석 방법이 있는데 바로 수영하는 사람의 등을 보는 거예요. 등을 보는 건데 이 등을 어떻게 보냐면 등 가동성이 중요한 이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제 킥을 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킥을 차는데 여기서 입수킥, 즉 팔 신경 쓰지 않고 상체로 돌핀킥만 찬다 그러면 대부분 이걸로 많이 차시거든요. 상체가 없어요. 얘를 많이 차요. 근데 이제 등을 하면은 등을 살짝 올렸죠. 그 다음에 얘를 말아주면서 여기서 뻥 차주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움직임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팔이 들어갔죠. 그래서 뻥 차고 들어가고 뻥 들어가고 뻥. 몸의 타이밍에 맞추면 팔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근데 등 가동성이 없으면 얘가 안 맞아요. 허리로 하기 때문에 무릎이랑 그래서 이 팔이 좀 따로 노는 느낌 날 거예요. 등 가동성 운동을 먼저 해서 등 가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추가하시면 돼요. 등 가동성이 안 좋으면 팔이랑 상체랑 발 타이밍이 안 맞고요. 그러니까 팔이랑 발차기랑 안 맞아요. 상체나 맞을 수 있는데. 수영의 묘미죠.
자, 이제 자유형, 배형, 접영, 평형. 등 가동성 후 킥은 출스 킥. 네. 등 가동성 이후 출스 킥이라. 잠시만요. 등 가동 범위라기 하긴 뭐하고요. 가동성이 좀 범위 그렇죠. 이 등이 안 움직이면 허리랑 어깨를 대신 탈락시켜야 되는 거나 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등을 대신하려고 할 거예요. 등 가동성은 뭐냐면 여기서 팔이 그쪽 쭉 해서 빵 나와서 들어가요. 들어가고 광배근 열리면서 등이 이게 채찍을 때려서 채찍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서 뿡 하고 다시 빵 나오는 소리고 뻥 뿜, 빰, 뿜, 빰. 좀 단순하게 할게요. 그래서 들어가고 빵, 들어가고 빵, 들어가고 빵, 들어가고 빵. 이렇게 쳐요. 근데 얘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입수킥 타이밍. 붐, 빵.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고 붐, 빵. 들어가면서 붐, 빵, 붐, 빵. 이거를 타이밍을 킥에 맞추시면 안 되고 등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 먼 곳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 등에 맞춰가지고 이 움직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 등이 눌러주고 뻥쳐 뻥 하기 때문에 입수킥 타이밍 손이 들어가면서인지 이게 좀 애매하죠. 손이 들어가죠. 등 여기서 뿡 차고 다시 파 차고 파 들어가면서 자, 팔보다는 등 눌러주면서 빵 눌러주고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진짜 잠시만요. 자. 이제부터는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할까요? 타이밍. 자,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입수킥, 출수킥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타이밍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이 들어갈 때보다요 등이 눌러질 때 킥이고요. 그래서 눌러줄 때 얘 눌러주면서 복근이 모여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복근이 모여지면 얘가 다리가 앞으로 가요.
지금 서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 등을 뒤로 보내면 다리가 올라가고요. 뒤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등을 앞으로 밀어주면은 복근이 들어가면서 킥이 차지는. 여기서 팔이 들어가고 등이 눌러질 때 차는. 그래서 한번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돼. 입술. 그래서 이 등에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등이랑 복근. 얘가 등이 이렇게 눌러주잖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킥, 이럴 때는 다리 들어주고. 평양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올라올 때는 다리가 들렸다가 먼저 넣고 킥. 얘는 저병이니까 이렇게 이 움직임. 축구랑 또 똑같아요. 축구 여기서 뻥 차잖아요. 그래서 축구는 자영이랑 더 비슷하긴 해. 들어가면서 빡 들어주고. 왜냐 팔은 물에 걸쳐 놓기 때문에 걸쳐 놓고 이렇게 되면 등이 내려갈 때 킥 차요. 이렇게. 광배가 당겨지면 등이 펴지니까 다리가 올라. 펠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손과 발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 많이. 저 입수 타이밍은 등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슴 누리라고 하잖아. 가슴 누릴 때 킥. 근데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 엉덩이가 기축을 해가지고 위아래가 움직이시는. 많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축이 되고 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차렷하고 입수 출수. 그러니까 이 머리가 리드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등이 안 움직여지니까 머리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등 대신에. 또 머리는 고정시키고 등을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 머리 드릴도 집에서 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공이나 할 거 있으면 되고요. 벽에 보이시나요? 이거 연습하시면은 이 킥 타이밍이랑 잘 맞을 수가 있어. 이게 됐다가 얘가 킥이거든요. 이때가 킥 차는 타이밍이에요. 빵, 빵 차고 빵 차는. 근데 지상에서는 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힙이 움직이는데 물속에서는 힙이 고정돼 있고 얘네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 있으면 공 대고 이렇게. 이 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무거운 거 있으면은 오케이 오네. 이렇게 들어놓고 얘가 앞뒤로 안 움직이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타이밍 잡기 굉장히 쉬워요. 누가 이 방에다가 난방을 엄청 틀어놔가지고 아주 따뜻하고 좋네요. 단거리에서 다운시프트 단거리에서의 다운시프트라. 다운시프트 할 타이밍이 잘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스트레이트 하면 그래서 오면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운시프트랑 하이엘보랑 동시에 진행하셔야 돼요. 90도는 그 시간까지는 없고 100m에는 90도를 잡거든요. 로핑을 많이 쓰니까. 근데 50m는 그 시간이 없어요. 바로 90도 만들면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옆 측면에서 그 드레셀이 좀 많이 지거든요. 드레셀 보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이 힘을 쓸 수 있는 각도는 90도에서 120도 정도가 힘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들어가요. 바로. 장거리는 여기서 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다운시프트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단거리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캐치랑 다운시프트는 왜냐면 여기서 자꾸 이 팔을 꺾을 때 자기가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요. 따로라고 안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바로. 그리고 요즘 장거리도 다운시프트 거의 없죠. 바로 잡죠. 바로 잡죠. 특히 로핑하는 분들 여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확 당기잖아요. 다운시프트 120도 넘고 한 110도 정도? 110도 정도? 90도는 이제 100m쯤에서는 괜찮고 다운시프트 할 시간이 없어요. 다운시프트 하면 이게 팔꿈치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바로 여기서 잡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손만 잘 보세요. 여기 손등 이런 식이에요.